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지금 다중위기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불확실성이 놓여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긴축, 전쟁, 그리고 공급망 이분화 리스크,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쌓여 있는 엄청난 불확실성과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위기 하나하나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주식은 예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식과 관련된 저런 불확실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계속 날려 들어오는 그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종목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저런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가운데에서 차근차근히, 그죠? 수익을 내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카카오톡도 사칭해서, 그죠? 엄청난 그 투자가들을, 조급한 투자가들을 압박하고 돈을 유혹하는 그런 광고성 글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노란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샵 0988로 김기수 문자 전송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QR코드를 탁 찍으셔서 보내시면 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세계은행이나 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화끈하게 줄여버렸죠. 이미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포인트로만 잡으면 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유는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하향 조정을 보이는 나라가 유럽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다라는 부분, 이 세계 은행에서도 그렇고 또 어제 발표된 IMF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데 한국은 0.5%,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독일이나 이태리 이런 유럽 쪽 국가들의 하향 조정이 세죠. 그만큼 경제적 압박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뉴스로 다 나왔는데 뭐하러 굳이 이거를 했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래서 우리 주가나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항상 뉴스는 선행적인지 후행적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좋은 호재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된 뉴스 역시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는,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거기에 파생적으로 그것을 압박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중국의 봉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섹터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왜 외국인은 계속 주식을 매도할까? 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하니까 시장 반짝반짝 빛났는데, 그죠?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가 25%, 그죠? 가입자가 순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간외에서 25%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의 콘텐츠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그죠? 하이브를 비롯해서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입자가 매년
매년 무한대로 증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유럽의 흐름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가입자가 다소 정체될 가능성은 당연했던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있는 애플 플러스라든지 그죠? 그 경쟁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당연히 힘든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가면서 우리 시장을 압박했는데 그 부분 너무 크게 의식하지는 말자. 자, 그러면 외국인은 왜 계속 주식을 매도하는 것일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죠. 긴축,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 원자재를 수출해야 되는 국가.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뭐예요? 이 이머징 마켓의 일부 부분에 있어서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체를 보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국내의 주식 매도하는 부분을 보니까 영국계, 유럽계, 그죠? 이 회색 막대기, 이 최근 들어서 이 유럽계 쪽이 매도를 많이 하고 오히려 미국계 쪽은 매수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미국계는 조금 장기 성향, 유럽이나 이쪽 룩셈부르크 이쪽은 헤지 펀드성 이래서 좀 단기적인 성향. 그렇다 보니까 이메이징 마켓에 외국계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글로벌 펀드 ETF로는 지금 자금이 일정 정도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내에서 러시아나 일본, 그죠? 중국 이런 쪽은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더 줄이고 있는 중이고 인도나 대만은 지금 시장 약세 때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시장은 지금 간 보고 있는 중이다. 그죠? 매도세는 완화됐고 매수세의 힘은 다소 부족한 그 정도의 모습이다. 지난번 한 달 전인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경기 민감주 쪽은 뭐예요? 5월 달에 공략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 5월 달이 빅스텝 한 번은 해야 된다. 미국 시장에서. 그죠? 그 빅스텝까지 보고 나서 경기 민감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16일 날 굳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후에 섹터 방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린 겁니다. 16일 날 우리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발사했죠. 올해만 13번째. 그죠? 이 부분은 이 전략핵과 틀리게 그죠? 사정거리는 짧지만 수도권에 터지면 그냥 우리 쑥대밭 되는 미사일입니다. 엄청나게 그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군은 그죠? 그거를 북한 노동당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발표하지 않았던 부분 몰라서 못했는지 알고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이 자주국방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주식 경제방송을 보시면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죠?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건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개미들, 증시에 몰려들은 2021년 몰려들은 700만 개미, 762만 222명이 주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익히 아실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 적은 돈으로 어떻게든지 변동성 높은 종목 상한가 따라잡기 이러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는데 저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죠? ATM기에서 돈 빼서 그죠? 미수도 질러봤고 그리고 단타 매매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무수하게 해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 골로 가요. 그죠? 피폐해지고 그죠? 그건 투자가 아니고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매매는 항상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투자라고 그죠? 떨어진 종목 그냥 날 새도록 기다려서 나중에 2, 3년 있다가 올라오면 다행이다. 본전에 판다. 이건 투자도 아니고요. 그죠? 시장에 큰 맥을 짚어가면서 추세가 유지되는 흐름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힘. 이게 투자인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테마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건 투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적당하게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 이게 매매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죠? 행여나 게임하듯이 동전주들, 그죠? 변동성 이 부분에 현혹돼서 상한가 100%, 1000% 그런 빌딩 사셨겠네요. 그죠? 그런 분들은 시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개인 투자가들 부분에 작년은 얼마나 시장이 좋았습니까? 그죠? 올해 초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거지. 작년에는 3,0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 박스권 등락을 펼쳤던 그 타이밍에 작년 연령대별 주식 투자 수익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연령층이고 여성분들이 수익률을 내고, 반대로 젊은 세대나 또 매매 빈도수가 많은 분들은 시장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비투 개미의 눈물. 그죠? 증권사 신용공여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그죠? 주식시장 지수 보면 깜깜하고, 그죠? 많이 산 종목은 떨어져서 올라올 기미가 없고, 방송은 매일매일 종목 새로운 거 잠깐씩 반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무수한 종목 남발에 백화점 계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신용 반대매매, 미수 반대매매, 그죠? 엄청난 개인 투자가들이 사그라지는 시장, 주식시장은 90%가 시장에 헌혈하는 시장입니다. 10%만 수익 나는 시장인데, 그죠? 기본 주식은 암만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과 그리고 수급, 그리고 재료, 뉴스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움직여지는데, 차트 분석도 안 해, 기본적 분석도 안 해, 그리고 수급 상황 이런 부분도 체크 안 하면서 간단하게 단타 먹으려고 들어갔다. 그죠? 종목 진단하다 보면 가장 많은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올라갈 것 같아서 잠깐 단타 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반대매매 이 부분, 청산이 당한 부분, 이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공부해야죠. 자, 이제 본론적으로 섹터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반도체 기판, 그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정말 짜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고가 경신이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대덕전자 일봉 모습입니다. 그죠? 어제까지의 종가 모습인데 오늘도 올랐죠. 그죠? 심택도 역시 지금 조정 라인 보이고 있는데 1사분기 실적 더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다만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올라갈 땐 쫓아가면 안 된다. 그죠? 그 정도로 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부분. 대장은 LG노텍이죠. 그죠? 자,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24일 수요일 3월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명확히 알면 그 섹터 부분을 접근할 수 있다. 파종 이야기도 막 했었죠. 그죠? 세계 4대 곡창지대,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4대 곡창지대라고 하는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서뿐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세계 최대의 식량지인 중국마저도 생산 부진이 일어나는 부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빵값 50% 더 올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 어땠습니까? 그죠? 3월 24일, 3월 중순부터 한일사료 급등했죠. 그죠? 자, 남해학 비료업체 3월 24일 이후에 급등하면서 올랐죠. 어제는 뭡니까? 원자재 관련주, 곡물 관련주들이 다 조정을 받은 부분이니까 오늘은 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죠? 하루 정도 더 조정받으면 된다. 자, 그다음 어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천연가스, 왜 천연가스인가 공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미국 천연가스의 상승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당분간은 조금 조정 양상인데 미국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현황을 보셔라. 그죠?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어쩌면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죠?
군사 무기도 지원하고 하면서 방위산업 부분 그 속에서 뭐예요? 천연가스 죽으라고 유럽 쪽에 파는 흐름. 자, 미국 LNG입니다. 자, 러시아 유럽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푹 줄어들었죠. 반대로 미국의 수출, 그죠? 그래서 유럽 쪽 부분의 수입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의 LNG 수입량, 미국 비중이 파란색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 천연가스가 지금 엄청나게 넘쳐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이 회색 부분이 최근 5년의 최고치 천연가스 재고인데 이 파란색 부분을 보면 거의 바닥 부분이죠. 그죠? 단기적으로 아까 천연가스 차트를 보셨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 현상은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천연가스, 미국발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그 흐름은 강화된다. 그래서 LNG선이 필요로 해서 조선 관련주들이 세게 오른 반등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부분은 또 철강 가격이나 나머지 여타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죠? 후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미국의 강관 수입국 비중을 보면 한국이 23%입니다. 아까 파이프라인을 보셨지만 그 미국의 그 파이프라인, 그죠?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그 흐름으로 봤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세아제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공개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4만 원대에서 오늘 17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갔던 거, 그죠? 자, 제2의 반도체 부분 K배터리입니다. K배터리가 좀 휘청휘청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하니까 소재가 무지 글로벌적에 잘 나간다? 상대적으로는 잘 나가죠. 그런데 이 지금 무슨 색인가요? 보라색인가요? 보라색 중국. 그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전부 다 보라색이 차지하고 있죠. 음극재나 전해액은 10%도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양극재는 21.9%.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냐면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결정권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극재의 가격, 에코프로, LNF 대장이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 이쪽 라인 부분들이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격 전이도 한다. 그죠? 지금 이 양극재 부분에서 에코프로 BM,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이쪽은 다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전해질 쪽이나 그죠? 음극재 쪽이나 특히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도 오르고 코발트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리튬 가격도 오르고 난리부르스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분을 가격 정가를 완성 셀 업체에 시켜야 되는데 누가 더 합리적으로 시킬 수 있는 우위에 서 있느냐? 양극재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삼원계 배터리 하이니켈 부분의 니켈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더 각광받지 않겠느냐. 요거 잘 보세요. 그죠?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 부분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 가격 상승이 더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요 코발트 이쪽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중국의 이 리튬 인산 배터리가 더 경쟁력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뭡니까? CATL이 7% 박살났잖아요. 그죠? 그런 또 다른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양극재 쪽에는 LNF 같은 경우에 그죠?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리막 쪽은 약세죠. 그죠? 자, 지난주에 시간이 없다고 4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반도체와 관련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차량용 반도체죠. 그죠? 차량용 반도체를 왜 못 만드냐? 우리 한국 업체 점유율은 2.3%밖에 안 되는데 왜 안 만드냐? 그죠? 이 부분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그리고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 현상이 가고, 그리고 옆 회사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하다고 만든다고 완성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이 막 쓴다. No. 그죠? 일정 정도 그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족은 계속 있을 거다. 그래서 해성 DS, 그죠? 그리고 지난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한 넥스틴 이런 쪽 라인 부분 원익현씨도 마찬가지고 시장 대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제 자주국방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께 이제 나중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보도록 하고 자동차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동차는 기아가 탑픽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죠. 현대차 그룹의 ASP 상승 부분입니다. 근거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좋다라고 하는지는 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고 지금 ASP 현대그룹 부분이 다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속에서 ATP 2020년 21년 대비 ATP 상승률이 기아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게 실적으로 전이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다만 기아도 이번은